민주당이 잘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20% 지지율에서 저렇게 있으면 대한민국이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1년간 열심히 그 국정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지 국민이 또 편안해지고 또 국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도 좀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의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결국 국민들의 손실이고 국가적인 손실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좀 소통의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하고 우리 조 최고위원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 한 번도 두 차례 예. 불러신 적도 없고. 제가 야당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야당 최고위원하고 식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예. 아. 뭐 제가 저를 뭐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 예. 아, 진짜로요? 예. 아, 옛날 대통령들은 야당 최고위원들 모셔서 식사도 하고 한 걸로 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꼭 식사는 안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차례도. 그러니까 뭐 김한길 대표님도 계시고 또 원내 대표도 안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또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대안을 달라. 그래서 그 양해를 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소통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2014년에는 좀 그런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주경태 최고위원부터 먼저 빨리 청와대에서 불러서 식사를 좀 같이 한번 하면 좋겠네요. 자, 김현철 씨, 그러니까 YS 차남이죠. 장남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차남이죠. 차남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어설픈 마가렛 대처 흉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옛날 YH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YH 사건 이야기하면서 응답하라 YH 사건, 민주노총에 난입해 철도파업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어설픈 대처 흉내가 사람 잡네. 이를 어찌할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한 건데 이게 좀 비유가 맞습니까? 이번 철도 공권력 투입하고? 글쎄 뭐 그분 입장에서는 또 지난번 공천도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공천 안 됐죠. 네, 여러 가지 뭐 또 개인적인 영향이 많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이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안을 자꾸만 그 갈등으로 빚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YH 그 여공분들은 굉장히 생존권에 걸린 문제였거든요. 연봉이 굉장히 그때 낮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철도 노조원들의 평균 연금이 6,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KTX 기관사 평균 연봉이 8,7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때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먹고 사는 그때는 절박했고요. 네. 지금은 연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지금 파업의 부분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좀 봐줘야 되겠다. 기존노조죠. 연봉 8,700이면 언론사도 8,700 받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인철 선생님께서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고 또한 지나친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과거의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와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철도 노조에 파업하는 분들이 과거의 YH 여공들만큼의 낮은 임금이냐 이 부분까지 객관적인 그 데이터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해야지.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허준영 철도청장 당시에 허준영 철도청장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400만 원, 400명이나 있다. 자기가 청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2009년 얘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 1년을 어떻게 좀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핵심 키워드 혹시 뭐?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정부 1년을 뭐 굳이 평가하자면은 저는 정말 잘 돼야만이
박근혜 정부가 잘 돼야만이 국민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국가가 발전해진다 하는 것을 깔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유감스럽게도 이 소통의 문제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네. 하는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네. 이것이 2014년에 가장 큰 과제다 하는 거고요.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내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그 민생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경제를 조금 더 회복시키는데 앞장서 나가야겠다. 조금 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당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민주당이 기껏 투쟁 열심히 했는데 댓글부터 시작해서 근데도 지지율이 제자리니까. 제자리가 이거 많이 빠졌죠. 아, 많이 빠졌습니까? 네, 지금 10% 아닙니까? 아. 안철수 신당이 뜨면은 민주당이 제3당으로 네. 추락하고 우리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127명입니다. 네. 127명이 민주당과 지금 그 통합진보당, 네. 진보정의당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계량해서 나오면은 통합진보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인구가 숫자가 국회의원 숫자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 1년 동안 엄청나게 표 깎아먹은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이렇게 참혹한 야당이 있은 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국민적 신뢰,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내부적인 잘못된 부분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014년에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게 그래서 지겹거든, 국민들이. 지금 볼 때. 국민들께서는 그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고리를 끊어라. 네. 종북의 이미지를 끊어라라고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석기 문제를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징계안을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안보 문제,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챙기고 그리고 자꾸만 여당과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반대를 많죠. 위한 반대. 네.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주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냉철하게 비판하고 비판을 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정당의 모습으로 가져갈 때 국민들이 저는 박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영수 의원은 올 한 해 반성한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강경하게 투정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경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조든 정치권이든 어느 집단이든 강경파가 득세하면은 그 나라가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올바르게.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싸우지 않고 국정 운영의 그 동반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그 네. 정당이 저는 박수를 받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박수를 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2번 만나셨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제 애정 공세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함께 하자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까? 또 이상하게 질문을 아, 또 하시는 이상하게 건데요. 질문. 그냥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그 국회의원이시고 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네. 안철수 의원께서도 지금의 정치의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 낡은 정치를 좀 변화시켜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도 역시 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 정치를 변화시켜야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네.
그 민주당의 그 정통 민주당, 네. 신익기 선생님, 네. 그리고 조병옥 박사님, 그리고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네. 전통 민주당을 계속 복원시켜 나가는데 네. 제가 앞장서 나갈 거고요. 미랄이 될 거고 네.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또 별도의 신당을 통해서 네.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크게 기여하실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정치에 뭔가 새바람, 새 정치의 어떤 뭔가 새 물결을 가져올 분으로 딱 느껴졌습니까? 제가 아직 못 만나뵈서 이분을. 예. 그래서 열심히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뇌하고 네. 뭔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네. 뭔가 그런 발전을 좀 도모하겠다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좀 신선하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말씀이 좀 어눌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도 같이 만난 사람들이 느꼈다고 하던데 김효석 그 네. 옛날 정책이자 민주당 예. 그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본인의 그 철학이 좀 뚜렷하시고요. 네. 또 말씀도 아주 네. 잘 하시는 분으로 말씀 이렇게 다.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신중하다. 네, 신중한 분이시죠. 예,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해서 하니까 듣는 사람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